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은 Brown Stellar Theology and Masonic Astronomy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메이슨 상징과 고대 천문학 사이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거 흥미로운 주제죠? 네. 우리 주변 건물이나 로고 같은 데서 보이는 상징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된, 뭐랄까, 열린 비밀 같은 걸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맞아요. 비밀인데 다 열려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당신이 이 상징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게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고대의 상징들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암호처럼요.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메시지 같은 거랄까요? 이 상징들이 밤하늘의 별, 그러니까 천문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면 분명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프리메이슨 집회소, 그 로찌 자체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자료에 보면 집회서 방향 설정이나 주요 임원들 위치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쪽엔 마스터, 서쪽엔 시니어 워든, 남쪽엔 주니어 워든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배치요. 이게 딱 태양의 하루 움직임, 동쪽에서 떠서 남쪽 환을 가장 높이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그 경로를 반영한다는 거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배치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신비제의 같은 걸 떠올리게 하죠. 아, 고대제요? 네, 그런 의식들 보면 종종 태양신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겨울에 힘을 잃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그 자연의 순환을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아하, 오시리스나 아도니스 같은 신화들이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쿠스도 그렇고요. 천체의 움직임, 특히 태양의 그 일년 주기가 고대 사람들한테는 생명,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 근본적인 패턴 자체였던 거죠. 와,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럼 프리메이슨의 그 중심 전설, 하이람 아비프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이람 아비프. 네, 전설 속에서는 성전 건축을 거의 다 마쳤는데 그만 살해당한 위대한 건축가잖아요. 그렇죠. 메이슨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실제 역사기록, 성경이나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실제 히람은 좀 다르다고요. 주로 금속 세공 전문가였고 성전 건축도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하던데 이 차이는 뭘까요? 자료에선 이걸 어떻게 보나요? 네, 그 차이가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이 전설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천문학적인 비유로 해석할 때 그 깊이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천문학적 비유요. 하이람 아비프가요? 네, 하이람은 바로 태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태양이요. 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악당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겨울철 별자리들,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같은. 그 별자리들이 악당 역할. 그렇죠.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동지쯤에 하이람이 살해당하는 거죠. 태양 빛이 약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와, 그럼 부활은요? 그리고 다시 태양이 힘을 되찾는 춘분쯤에 하이람이 일으켜 세워진다. 즉 부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거죠. 이야, 정말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이야기 하나에 다 담았네요. 네, 그런 셈이죠. 고대인들이 관찰했던 그 장엄한 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람 전설 말고 다른 상징들도 비슷한 코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성전 입구의 두 기둥, 보아즈와 야기는요? 네. 그것도 자료에서 언급하는데요. 보아즈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불의 움직임, 이런 거라서 태양을 상징할 수 있고요. 야기는 달을 상징할 수 있다고 봐요. 히브리어 어원을 따른 해석이죠. 태양과 달이라 기둥 두 개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상징으로 직각자, 스퀘어랑 컴패스가 있잖아요. 네네. 프리메이슨 상징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직각자는 땅, 그리고 하늘과 계절의 네 구분을 나타낼 수 있고요. 컴퍼스는 창조나 우주의 질서, 그런 신성한 기하학을 상징한다고 풀이합니다. 신성한 기하학? 네. 컴퍼스를 특정 각도, 예를 들어 60도로 벌리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또 신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모든 상징 하나하나에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천문학적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문 게 아니라 고대에는 권력과도 연결되었다는 점도 중요해요. 아, 맞다. 자료에서 사제들이 이걸로 권위를 유지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능력 같은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마치 신의 뜻을 아는 증거처럼 여겨졌겠죠? 그게 곧 권력의 기반이 되었겠군요. 네. 그래서 이런 지식은 아주 비밀스럽게 입문자들에게만 전수되었고 종종 이런 비유나 상징 속에 감춰졌던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고요. 그 깊은 의미는 모른 채로. 네. 심지어 고대 신전 자체가 천문대 역할도 했다고 하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전설이 고대 천문학, 특히 태양신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이게 단순히 어떤 비밀 조직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아니라요. 어쩌면 고대의 지혜, 특히 자연과 우주를 이해했던 방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기억의 궁전처럼요. 기억의 궁전이요? 상징 속의 지식을 담아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건물, 예술작품, 심지어 요즘 광고나 기업 로고 속에서도 어쩌면 그런 숨겨진 의미의 층위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상징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오래된 상징의 언어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네 자유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네 나 혼자인 듯해 나 떨고 있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 내 자신을 찾지 못해 방황하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 마음속 세계로 들어가면 영원과 하나 되어 평화를 찾아 존재의 벽을 허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네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느끼네 존재의 벽을 허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네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느끼네 존재의 벽을 허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네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느끼네 풀린
돌아가 하면 우리는 하나. 진정한 자유를 얻네.